안녕하십니까. 제 9장 자유란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편히 누워서 잠을 자다 보니 나비의 꿈을 꾸는 것, 그런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는 것, 이런 게 자유인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특히 이번 장에서는 그 도가, 그 중에서도 노자 장자할 때 장자를 좀 다뤄보면서 이 자유를 강조한 도가 사상도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예, 우리 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자유의 이 조건이 뭔지 참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는 서프러지트라고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주로 유리창들을 깨면서 오히려 구금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여성의 참정권을 얻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자유의 기본 조건을 한번 탐구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에는 노예제가 있었죠. 그 노예제가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이제 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유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회적 조건이 있겠죠. 독재치하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서로가. 예.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경제에서는 권력의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정치는 이제 재벌을 키워주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노동운동도 공권력으로 막아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결국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자유를 이루어지려면 검열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문화가 형성하려면 다양한 생각 속에서 창의적인 활동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한쪽으로 고여요. 그러면 학문과 사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도 권력과 가까워지면 불쾌하고, 왜 정부의 돈에 양심을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복만 비는 기복신앙이 넘치고 오히려 남을 구원해주는 동정의 신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정말로 진정한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권력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유라는 말은 뭡니까? 사실은 노자의 자연이란 말, 자화라는 말에서 이 자자를 땄죠. 그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렇게 됐다라는 개념에서 번역해서 자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어에서는 그 자유를 리버티 또는 프리덤 씁니다. 그런데 이 자유란 이 자의적인 것,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가 아니죠. 아주 다릅니다. 이때 자유는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 나쁜 뜻입니다. 이거 구별해 주기 바라고, 결국 현대의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쓴다는 것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경제를 또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유주의는 서양식 개인주의, 내가 제일 중요해라는 것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사회적 조건이 있었다면 육체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 먹어야지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 앞에 매달리게 돼요. 비굴하게 되죠. 그런데 신석기 혁명이요. 신석기 혁명이라는 거는 마제 혁명, 특히 이제 돌을 이제 갈아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식량을 생산하거든요. 생산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때부터 자기 목 이상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 누구의 노예가 생기게 됩니다. 왜? 사람이 자기 목만 이제 만들 수 있다면
노예라는 게 불필요하죠. 노예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노예가 내 몫까지 벌 수 있으면 노예를 삼을만 하죠.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토지도 두 가지 개념을 담죠. 요 흙은 사실 토양이고 땅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의 소유의 권리를 동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빈부의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부쳐먹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 자체의 소유 개념이 돌아가면서 인류는 노동력이 있어도 생산수단이 없어. 땅이 없어서 생산의 자유를 뺏기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반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토지는 공개적 누구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급이 출현하면서 신체조차도 이제 어디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신체의 구속인데 옛날 같은 경우 농노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됩니다. 노비제도 같은 경우 그러죠. 거주이전도 함부로 못하고 그리고 이때 이런 결혼제도가 어떻게 보면 신분제를 가장 잘 표현해요. 왜냐하면 결혼할 수 있는 사이가 있고 결혼 못하는 사이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결혼할 수 있으면 좀 이제 신분사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럴 수 없으면 사실 아직도 신분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뒤에 이제 프롬이 있습니다. 이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내용은 어떻게 독일인들이 바이마르 공화국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나치를 지지해서 그런 전쟁을 벌였느냐. 참 이상한 노릇이다. 자유를 버리고 복종을 선택한 이 이상한 노릇을 잘 분석한 책입니다. 이 프롬은 여기서 오히려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망쳐서 자꾸 의존하고자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치 같은 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익명의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되었다. 여러 군중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육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도 있으면 정신적 조건도 있죠.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아리따운 인생일 뿐이죠. 사람은 거칠게 살아도 자유로운 삶을 바랍니다. 환경이 좋다고 감옥에 있길 누가 바라겠어요. 밥 준다고 감옥에 있길 바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먹이 준다고 닭장 안에 갇히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적 조건은 예술성도 있어요. 우리는 예술적 동물인데 바로 춤과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즐기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결국 자유라는 건 뭐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잘 추게 춤을 잘 추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완성을 하고 싶어 하죠. 그 완성을 하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게 바로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완성이 막힐 때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완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자유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가에서는 특히 아주 자유를 강조하는데 우선 자유를 나눠보겠습니다. 소극적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는 방해받지 않는 자유 정도의 수동적 자유입니다. 우리가 프리킥 할 때 아무데나 공을 놓고 치는 게 아니었습니까? 방해가 없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때의 프리라는 뜻이죠. 적극적 자유는 그걸 넘어서 사회가 뭔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든 아니면 돈을 빌려주든 간에 대입을 하든 간에 이거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적극적 자유는 바로 사회제도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가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사회는 아직까지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평등한 자유. 내가 자유를 바라고 남도 바라죠. 그런 점에서 자유의 가장 큰 조건은 의외로 평등입니다.
평등 없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유는 평등한 자유일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됩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가 대립하지만 자유의 속성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절대 자유가 있습니다. 장자는 얘기합니다. 우화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큰 붕세는 날아가야 한다. 남을 보고 날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참새가 내 입에 문 썩은지 뺏을까봐 소리를 질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큰 뜻을 갖고 저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붕새처럼 큰 뜻을 갖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장자가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대붕을 모르는 참새입니다. 참새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 성적, 학교, 관습, 제도이겠죠. 그런 것은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대붕의 뜻으로 사십시오. 장자는 말합니다. 작은 알면 큰 알을 잊지 못한다고. 한철만 하는 벌레가 어떻게 한 해에 추나추동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장자는 또 재밌게도 쓰이지 않아야지 오히려 자유롭다고 합니다. 왜? 쓰이면 남의 효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쓸모있다. 크게 쓸모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거요. 한 평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 땅을 다 파버린다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정말 쓸모있다. 누구에게 효용이 돼서 이용당하지 말라. 그게 바로 장자의 주장입니다. 장자는 그 이념을 소요라고 얘기합니다. 소요는 자유로운 정신입니다. 어디에도 매달리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홀로 서로하고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서로 비비면서 거품을 내지만 물속에선 서로를 잊죠. 사람은 진리 앞에서 예술 앞에서 서로 믿습니다. 장자는 이런 자유로운 상태를 소요라고 합니다. 이 소요가 어디를 가야 되는 확실한 이제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논의는 겁니다. 아무런 효율도 목표도 없이 이렇게 자유로울 때 이게 바로 소요입니다. 산보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대기 꼭 올라가야 되겠다는 등산과는 다르죠. 그렇게 살라고 장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건드림이 없는 거고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소유라는 건 아주 걸림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따라서 소유는 목적이 없어야 하고 적극적인 것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이 이념을 삼고 있는 거고 소극적 자유는 건 그 예전에 현대 이전에 얘기하는 것이고 뭐뭐로부터 X로부터의 자유로움이고 여기서의 그 적극적 자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뭔가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거고 소유는 무용한 것이야말로 정말 용하다. 크게 용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예술적인 삶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리고 적적 자유는 정치적인 주권자이고 속적 자유는 노예적 삶에서 해방을 얘기합니다. 자, 장자는 말합니다. 저렇게 쓸모없는 나무가 있다는 게 어디다 써? 그랬더니 왜 그 나무의 쓸모를 자꾸 걱정해?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낮잠을 자면 안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쓸모 있는 것만 따지는 이야기라고 장자를 그 친구인 혜시가 비판하자 왜 쓸모 없으면 왜 안 되냐? 왜 낮잠 자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다 풀어보시고 우리 알고 있기 바랍니다. 민주사회에서 나의 자유는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허용을 안 하죠. 근데 금전적 같은 이유로 자유를 양도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유가 아닌 시간을 양도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신이 다 보살필 수 없어서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말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말이 의외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넘겼는데 네가 너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니까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얘기죠. 신에서 벗어났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과연 홀로 누리는 것일까요? 함께 받는 것일까요?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일정 부분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